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수급 주체들이 매수 매도를 하건 지금 돈 몰리는 곳만 계속 몰리는 현상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실제로 좀 쏠림 현상이 있고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봐도 계속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5G나 아니면 2차 전지나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상승 흐름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안타깝죠.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세 개 섹터 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런 분들은 위로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좀 냉정하게 말해서 각성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포트 조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략의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노력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실천하는 전략 위주로 또 다시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하죠.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뉴스들이 들려오면서 급등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안신 앵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인기 있는 이유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상한가까지 간 초록뱀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중국 소비주들의 일부 반등도 나타나는 시장이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가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동방 강세입니다.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피아 주사형 제형인 SC가 캐나다에서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76%나 차지하는 시장인 만큼 북미 지역 시장에 안착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실은 의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열렸던 크론병 대장염 학회에서 임상 결과가 톱10에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여러 호재성 재료 속에 셀트리온 그룹주 동방 강세입니다. 헬스케어는 3.83%, 셀트리온과 제약 역시 2% 강세 있는데 높아지는 글로벌 위상처럼 주가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지난주 언팩 행사 이후부터 갤럭시 Z 플립 관련 종목들은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때요? 접어지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인데요. 전작보다 가격도 내리고 무게도 낮아지면서 대중을 공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업체로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폴더블 폰용 보호 필름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Z 플립 바람 타고 얼마 정도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을까요? 현재도 5.86%의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살까 말까는 잠시 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웅진코웨이 새 주인을 맞아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나 했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웅진코웨이 실적 부진 여파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37%, 장중엔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었습니다.
부진한 실적치고 시장의 평가는 가혹하죠. 설상가상으로 지지 하단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배당 매력마저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수익머신 김규태 대리는 웅진코웨이 매수 의견을 밝힐까요? 세 종목에 대한 판단 들어볼게요. 언제부터 제가 머신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익 머신, 지지난 중간은 뭐 2차 전지 아버지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수익 머신 김규태 대리 나와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별명 부자 되시겠어요. 네, 뭐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계속해서 안신의 앵커도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번 리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와 함께 달아줬었던 서울반도체와 KH바텍에 대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KH바텍이 17.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는 꽤 큽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31.4%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우선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머신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죠. 다시 한번 그러면 업데이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저희 이제 뭐 수익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해서 그 시나리오가 맞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흐르면서 계속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저도 스터디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할 예정이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되게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폴더블 쪽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KH바텍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 다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뭐 계속 가져갑니까? 다만 이제 딱 걱정이 되는 게 저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거는 너무 급등이 나오면 저는 좀 네.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까 봐 좀 끊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뭐 단기간에 하루에 뭐 10% 가까이 오르거나 하면 저는 보통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의 반 정도는 이제 뭐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를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문제만 없으면 끊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H바텍과 서울반도체 많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쉬어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참 평소에 가격 전략 세워주는 거 보면 어쩔 때는 진짜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높게 목표 주가를 잡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을 세우는 김규태 대리거든요. 오늘 다룰 종목들도 어떻게 또 투자 의견과 전략 나올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군은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램시마 SC 때문에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많이 오른 감도 있고 그렇다고 또 버릴 수는 없는 종목군이자 대장주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국 이제 오늘 뉴스 램시마 SC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결국에 이제 캐나다 당국에서 이제 허가를 하고 이제 램시마 이제 크롬병 및 이제 대장염악해에서 이제 탑10 안에 들면서 해당 뉴스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고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서정진 회장이 더 많은 관여를 하고 그 전에 또 얘기했었던 3사 합병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를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오늘 결국에는 세 개의 관련주가 다 같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은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굳이 셋 중에서 오늘 관련 뉴스만 생각을 하면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병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만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는 김규태 대리가 안시네앵커에게 적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세 개 중에 뭐 하나 꼽으랄 것 같으니까 애초에 먼저 셀트리온을 첫 번째로 꼽겠다 하면서 목표 주가 20만 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또 띵동이 나왔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이건 몰랐을 거예요. 지금 투자 포인트로 램시마 SC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주셨습니다. 뭐 셀트리온 하면 생각나는 뭐 3인방도 있고 허주마, 트룩시마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잘 나가는 거 많거든요.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 뭐 오늘 뭐 장 상승할 때 관련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 뉴스건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합병 기대가 있는 거지 뭐 뒤에 뭐 파이프라인이 안 좋다가 아니라 오늘 상승하는 거나 오늘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오늘 관련 뉴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만 좀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램시마 SC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 나올 때 셀트리온도 그랬지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뭐 마케팅도 뭐 계속 할 거고 뭐 판매도 할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병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서 또 오르는 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뭐 가격 전략 얘기를 해드리면 목표 주가 20만 원에 손절가 16만 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셀트리온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얼마나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인데 사실 앞에서 KH바텍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G 플립 때문에 뭐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뭐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Z 플립이 뭐 1세대로 나오면 이제 2세대로 나오면서 가격도 떨어지면서 좀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완판까지 될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판 뉴스도 얘기 나오면서 이제 관련 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폴더블이 나오고 휴대폰이 계속 스펙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관련 부품주들 중에서 누가 수혜해 볼 거냐고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종목을. 네. 어디에 초점을 두냐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UTG로 이제 유리막이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 네. 위에 이제 보호하는 필름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힌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KH바텍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CPI 관련주로는 또 이제 코오롱인더랑 SKC 그리고 이제 UTG 관련으로는 UTI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스켓으로 사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디가 좀 더 많이 올 거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거는 그래도 관련 부품들 중에 단가가 제일 높은 게 힌지 쪽이라서 저는 KH바텍을 얘기를 드렸고 좀 관련 부품들이 너무 어렵다, 헷갈린다 얘기를 했을 때 Z 플립이 아니라 이제 S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억만 하소가 넘는 걸로 광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카메라로 접근했을 때는 또 이제 삼성 전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근에 지금 언팩 행사가 하고 난 다음에 갤럭시 쪽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애플 쪽 이제 신작을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애플 쪽 관련 주식을 또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그 표 보다가 질문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코오롱 인더나 SKC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뭐 재료들이나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폴더블 폰만 봤을 때 이제 진짜 뭐 애플도 향후에 초박막률이 UTG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CPI 필름은 매력도가 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제 매력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예상을 하고 저가 계속 시나리오를 쓰는 걸 뭐냐면 앞으로 이제 추후에 신작으로 나올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납품될지 모르고 어찌됐든 계속 더 많이 납품될 거를 기대를 하는 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같이 좋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가장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을 찾아야 할 텐데 저 같으면 또 오히려 여기 없는 ITM 반도체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쪽 핸드폰과 애플 쪽 핸드폰 관련해서 선택하시기도 아마 힘드실 테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또 오히려 ITM 반도체를 좋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같이 얘기 드리는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ITM 반도체가 전기차 보호회로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핸드폰 쪽과 전기차 이 둘 다를 같이 노리고 싶으면 저는 오히려 또 ITM 반도체를 뜬금없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TM 반도체 참 좋아해요. 지금 67,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상단만 잠깐 한번 건드려 볼까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의 시작은 그래도 세경 하이테크로 했으니까 이것도 가격 전략 한번 매겨주시죠. 네,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목표 주가 43,000원, 손절가 3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텍은 목표 주가 43,000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코에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아무래도 실적도 좀 쇼크였고 물론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나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줄인다는 건 뭐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매력도가 개인 투자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종목은 향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향후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잡힐 것 같고요. 잠깐 체크를 다시 하게 되면 4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이제 7,946억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440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 컨센이 거의 1,3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이를 했어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CS 닥터 조직 정규직 전환 퇴직 충당금으로 이제 77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생각해도 너무 시장 대비 많이 못 나오게 돼서 좀 더 주가에 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또 하나씩 보게 되면 뭐 지금 한경 매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증가했지만 해약률이 또 오히려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말레이시안 법인 이제 회계 개정 재분류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계정 수가 3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외 쪽 매출이 계속 추후에 방향성만 잘 잡아간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 매출이 계속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좀 더 계속 주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닝 쇼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그때 시장이 마이너스 15%에서 30%까지 바뀌면서 좀 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갔을 때 오히려 뭐 많이 못 오르는 것처럼 떨어졌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못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22% 떨어졌다 지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코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역시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김용룡 앵커가 가끔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웅진코웨이요. 지금 주가 보셨죠?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리고 뭐 새 주인 바뀌면서 그가 배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까? 이것도 좀 사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법하고요.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렌탈 시장 실적 개선도 힘들어 보이는데 매수 무리 아닌가요? 네.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초점을 결국 어디로 두냐입니다. 제가 트레이딩? 그렇죠. 예, 트레이딩 개념도 있고 시나리오적으로 일부가 해소는 안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안 좋은 뉴스가 한 번에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서 배당 관련해서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배당 축소까지 얘기 나왔으면 어닝 쇼크 플러스 추후에 이제 성장성까지 좀 안 좋게 되는 건데 이번에 한 번에 관련 뉴스와 관련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낙폭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 렌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가 거의 뭐 포화 시장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별로 없는데 해외 쪽 성장률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넷마블과의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넷마블에서는 관련 시장을 잘 성장을 하게끔 일반적인 정책만 내놓아도 웅진코웨이는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웅진코웨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에 여러 가지 돌려 말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목표 주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많이 높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8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얘기하겠습니다. 웅진코웨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떨어져서 여기에 따른 매력도는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85,000원, 손절가 65,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